종목 언제든지 좀 받고 있고요. 네. 오늘은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그 주도주 갖고 가지고 노는 그런 2차 느낌. 전지, 반도체. 네. 오늘은 2차 전지. 2차 전지 가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종목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삼성이 되겠습니다. 삼성. 네. 예. 삼성 SDI죠. 오늘 시초가는 이제 못 본다. 그러니까요. 예, 오늘 삼성 SDI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 배터리의 가장 큰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전고체. 같은데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는 부분이 발표가 되면서 네.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줬고요. 네. 13% 급등입니다. 세상에. 전고체 배터리의 선두주자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동안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도 조금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삼성 SDI인데 이제 오늘 이 상승을 계기로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인가. 네. 오늘 시초가가 정말 찐 바닥이었을까. 네, 앞으로의 전망을 또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시총이 28조가 넘습니다. 네. 이렇게 커다란 종목이 13%라뇨.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자 이제는 셀업체에서도 갑자기 확 존재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삼성 SDI 이제 올해 지금 사도 될까? 아니면 사지 말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박수범 이사님, 삼성 SDI 살까요, 말까요? 네, 사야죠. 올해 살까요? 올해 사자. 저요? 네네. 예, 다음 김근우 전문가는 살까요, 아니면 말까요? 저도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다고 예, 하시네요. 당연이라고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뭔가 신뢰가 더욱더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그러면 박수범 이사께서 사야 된다. 근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LG엔솔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을 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지금 3원계 배터리 쪽으로 이제 캐파도 확장하고 전체적 분위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삼성 SDI가 그때 당시에 이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그쯤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삼성 SDI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는 바로 3원계 배터리 쪽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개발을 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상당히 좀 많은 좀 영향을 좀 주었다고 봅니다. 오늘 무려 13%나 상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46파이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높아진 이유는 따지고 보면요, 지금 4680이라는 이제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는 게 지금 현재 테슬라의 지금 사이버 트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것도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생산한 거였어요, 테슬라 쪽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 못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테슬라에서. 왜? 수율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불량품이 너무 그쵸? 많이 나온다는 거죠.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너무 손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LG 엔솔 쪽으로 4680을 납품해달라고 요청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4680 배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 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게 또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 배터리 2024에서 지금 이런 또 삼성 SDI에서 46파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 아무래도 시장에서 강한 급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 보면 금융 쪽에서 그 얘기가 좀 나왔죠. 4695라는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높이가 좀 더 높아진 거죠. 그게. 그렇죠. 높이가 네. 좀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은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알 수는 없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또 커지는 만큼 어떻게 보면 에너지 밀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화재 발생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율을 잡고 불량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SK온 같은 경우에는 그 수율을 잡는 데서 거의 3년 정도 걸렸어요. 엄청나게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자금이 투자되었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LG엔솔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이제 파일럿 라인을 갖다가 생산 라인을 갖다가 만들어놨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97%, 98%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율이. 그 상태에서 유럽에서 똑같은 이제 장비와 똑같은 소재와 만들었는데 수율이 안 나와요. 이것도 처음에 신기하게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 사람이 가서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율을 잡는데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되게 까다롭군요. 상당히 민감하고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 쪽에서도 당연히 4680을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금양이 어제 얘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건 이제 내년 1월 달에 그 공장이 완공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된 설비가 갖춰졌을 때 생산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땐 금양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수율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그걸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우리가 4680을 만들어내겠다라고 46파이죠, 정확하게는. 네, 46파이가 관련된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3원계 배터리 쪽으로도 관심이 좀 높아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그동안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좀 강했었지만 다시 3원계 배터리 쪽으로 해서 원통형 배터리 46파이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서 납품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움직여요. 전고체 배터리도 움직였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3원계 배터리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쪽도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였고요. 오늘 하루 정말 좀 좋은 움직임이 만들어졌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앨범알 독일 회사인데 이 회사 아시다시피 이제 리튬에서 이제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또 주가가 9%나 또 급등했어요. 전날에는 또 급락했다가 마이너스 한 17%까지 급락했다가 다시 9% 급등으로 전환되었는데 리튬값 회복세나 뭐 이런 것 쪽인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2차 전지가 오늘 하루 좀 훈풍을 좀 받았고 대체적으로 좀 좋지 못한 분위기에서 그런 2차 전지에 좀 집중되는 흐름들이 좀 나왔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삼성 SDI가 오늘 좀 13%나 올라갔다? 이건 상당히 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흐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삼성 SDI가 그리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27년도에 양산을 해서 납품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전문가님이 또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실 거니까 그 부분들 제가 일단 넘기시네요. 조사 안 한 건 아니죠? 패스하고 제가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제가 다 얘기해버리면 또 얘기할 내용이 없으실까봐.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설명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상승의 초입이다. 약간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김건우 전문가께서도 당연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선 그 이사님이 중요한 얘기는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지점이 이런 거라고 봐요. 사실 삼성 SDI 그 전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측면, 이야기가 나와야 될 측면들이 나왔냐 안 나왔냐. 사실 여기에 다 포커스를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서 대부분을 삼성 SDI가 독차지했고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인터배터리 2024에서 주인공은 금형이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금양은 지금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사라졌죠. 삼성 SDI가 주인공으로 올라왔다라고 저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 이제 46파이 배터리 말씀 주셨지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기존에 이제 2170 배터리 쓸 때에 비해서 그럼 얼만큼 좋아졌냐. 이런 측면도 꼭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먼저 에너지 밀도는 5배 증가합니다. 네. 출력은 6배.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주행거리가 16%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점. 멀리 간다. 이게 네. 그렇죠. 이제 중요한 지점이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요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LFP 배터리는 그러면 언제 할 건데? 이런 거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인 수요가 LFP 쪽으로 일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이 중요했었는데 이것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6년부터 개발 아닙니다. 양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전고체 배터리예요. 전고체 배터리도 한다 얘기 많았습니다. 게다가 전고체 배터리 얘기 나오면 항상 중심에 있던 게 삼성 SDI였는데 그러면 삼성 SDI 입에서 오늘 나왔냐? 나왔습니다. 27년부터 양산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6파이 46파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25년, 그리고 26년에 LFP, 27년에 전고체 배터리까지 해서 야. 사실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주로 포커스했던 내용들은 삼성 SDI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SDI 완살 이유가 없다. 게다가 오늘 보면요. 삼성 SDI 혼자 올라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에너지까지 상한가 가고 2차 전지 사실 소수의 이제 양극재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오늘 하루 증시를 2차 전지가 주도했고 그 중심에는 삼성 SDI가 있었고요.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삼성 SDI 오늘 거래대금 7천억입니다. 7천억 넘었어요. 근데 7천억 정도 되는 거래대금 최근 삼성 SDI가 언제 발생했냐면 21년도 1월입니다. 그때 21년도요? 무슨 일이 그렇죠. 있었죠 그때? 근데 이제 3년도 더 됐죠. 코로나 때. 네, 네. 그 당시에 7천억대 거래대금이 있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그때 이후로는 오늘이 가장 큰 날이다. 그래서 아마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삼성 SDI 비롯해서 2차 전지 많이 보실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삼성 SDI 지금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수익 중인 분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도 이제 탈출 혹은 수익 실현할 만한 모멘텀이 발생했다라고 볼만하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이 확실하게 좀 무언가를 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답했던 부분들을 좀 긁어준 삼성 SDI가 그쵸. 상승을 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들까지 2차 전지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그럼 삼성 SDI를 사야 하느냐?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전고체 관련주라든지 네. 다른 종목들을 사야 되느냐 이제 투자 전략이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그 첫 번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국내에서 이제 황화 리튬을 유일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 회사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주가적인 움직임들도 한번 좀 오늘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뭐 올해 들어서 지금 2월 달부터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요. 이 종목이. 그리고 추세적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오늘도 7% 정도의 상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상승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좀 높아질 거고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물량이 좀 들어올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좀 IT 소재 쪽을 좀 만드는 회사로 좀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반도체 소재라든가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 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보면 이제 그 레이크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주가 움직임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CIS 같은 경우에는 뭐 장비주로서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장비에 있어서는 CIS가 워낙 그 과거에도 화려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현재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주가적인 움직임들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좀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이틀 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5%까지 올라갔다가 이틀 정도 지금 이제 행보 구간을 좀 만들어주고는 있는데 흐름도 좋습니다.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분위기도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의 움직임이 양호하기 때문에 CIS에 대한 관심도도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KNS라는 또 회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KNS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4680 배터리 관련해서 뭐 이쪽에서 이제 음극이랑 양극 비전 검사기라든가 그리고 뭐 측정기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동사의 주가 움직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KNX고요. 작은 종목이군요. KNX라는 회사인데 KNS. 네, KNS라는 회사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상장한 이후로
그러네요. 상승한 이후로 계속 내려왔습니다. 상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거의 그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죠, 지금. 그러네요. 네. 지금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갑자기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거래량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76만 주가 늘어났고 오늘 장중에는 무려 뭐 24%까지 올라갔다가 뭐 12% 거의 약 13% 정도에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수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 정도의 일봉상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건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KNNX라는 회사도 하나의 또 관심을 좀 삼성 SDI와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사님 그러면 추가로 네네. 삼성 SDI에 대한 가격 전략을 한번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이제 뭐, 갑자기 네. 급등이 나와서 얘네도. 그렇죠.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LG엔솔 아니면 그 뭐 포스코 그룹주들 아니면 뭐 거의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죠. 갑자기 좀 삼성 SDI가 뜬금없이 또 13%나 쭉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지금 이제 좋지 못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지금 비아드도 마찬가지고 중국 업체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북미 시장을 또 진출하기 위해서 멕시코에다 지금 공장을 또 짓고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도 지금 현재 진출해서 시장 점유율이 최근 들어서 원래는 1.1%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5%까지 올라왔고 뭐 약 12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작년에 수출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터리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지금 판매량이 상당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보게 되면 수입차 중에서도 50% 이상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벤츠가 되었던 뭐 BMW가 되었던 뭐 아우디가 되었던 뭐 어떤 브랜드의 뭐 차량이 되었던 간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50%가 이상이 고객들이 지금 현재 수요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SDI도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좀 60만 원 이상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가총액 28조 원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28조 정도인데 이제 40만 원 초반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뭐 거의 50% 정도는 약 50%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뭐 그렇게 본다면은 약 50% 정도 더 올라간다면 약 시가총액 그래도 40조 이상은 좀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삼성 SDI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체크해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전문가께서도 이제 꿈의 배터리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 과연 어떤 것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저는 사실 전고체 배터리도 좋아하는데 네. 오늘 좀 다른 종목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를 사도 저는 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수혜주는 어떤 거 꼽을 수 있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예, 예.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던 필에너지입니다. 네. 필에너지가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는 애들이냐면 노친 공정 장비 제조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노친 공정을 보면 두 개로 보통 나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슬리팅 공정, 그리고 두 번째가 노친 공정입니다. 그럼 필에너지가 사실 이 두 개의 공정의 장비를 둘 다 공급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점이 이제 슬리팅에서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삼성 SDI에서 이제 슬리팅 공정을 쓸 때 쓰는 장비는 필에너지가 독점 공급, 단독으로 공급해요. 이 점이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가 이제 노칭 공정인데 노칭 공정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이제 극판이 있어요. 극판을 다 쓸 수가 없고 이제 좀 잘라서 써야 됩니다. 네. 필요 없는 부분 띄고 필요한 부분만 챙기는 건데 그럼 이제 잘라내는 방식이 보통 이제 프레스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색종이 가위로 자르듯이 비슷한 방식입니다. 틀로 딱 꽉 눌러가지고 그렇죠. 잘라버리는 잘라내는 거. 방식인데, 근데 이게 사실 문제가 많았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프레스를 많이 쓰게 되면 이제 프레스 부분이 좀 마모가 될 수 있겠죠. 이 점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린 단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 일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했었었는데. 또 수율이군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수율이 되는 거죠. 네. 근데 필에너지가 이제 레이저 노칭 장비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2024 인터 배터리에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 레이저 노칭 장비 우리 거 쓰면은 그러니까 생산 똑같이 했을 때 생산성 25% 올릴 수 있다. 왜냐면 프레스로 했을 때 이렇게 수율이 안 나왔는데 네.
레이저 쓰면은 뭐 면이 없으니까 어차피 마모될 것도 없고 단면 당연히 똑같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 정도 좋은 이야기면 당연히 오늘 상한가가 알만하지 않았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14% 들고 있어요. 거기서 또 연결고리가. 네 그러면 뭐 단독 공급도 할 만하고 네. 그렇죠. 수혜주로 꼽힐 만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해 주신 종목이랑 같습니다. CIS인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다른 측면 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이 코터를 개발하고 코터 공급하는 업체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코팅 공정에 쓰이는 장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이제 이 코팅 공정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믹싱 공정에서 음극, 양극 슬러리가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걸 발라야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 슬러리를 발랐을 때 일정하게 발라야 돼요. 그것도 그게 여기서 기술이죠. 차이가 나면 또 술이 안 나오는 겁니다. 또 못 쓸 수도 있고요. 네네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넘어가서 일정하게 발린 거를 일정하게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코팅 공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제 기술 허들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CSI랑 두 번째 PNT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CSI는 막 각광받고 있는데 PNT는 사실 좀 누워 있잖아요. 네. 이 차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냐면 이 CSI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코터를 개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코터가 100m입니다, 장비가.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코팅 공정이 전체 공정에서 비용이 20% 차지한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20% 많군요. 그 바르고 말리고 이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건데, 근데 하이브리드 코터 CSI에서 개발한 이제 CIS에서 CSI가 나왔어요. CIS에서 개발한 거는 네. 50m예요. 그러니까 길이는 반으로 줄이고 효율은 똑같이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이를 메리트로 삼겠다라는 게 CIS 얘기거든요. 그래서 CIS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만 봐도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여요. 사실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만 이제 주봉상 보면 사실 박스권에 아직은 갇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자리도 많이 남았고 뭐 차트 상태도 양호하다라는 점 같이 좀 말씀드려 보고요. 세 번째로 좀 수혜주로 꼽은 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움입니다. 올해 2024년 1월부터 2028년까지 44조 양극재 공급 계약한 거는 뭐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 기업 속에는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 주식이기 너무 때문에. 유명하죠.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목 정도 여러분들이 삼성 SDI랑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코멘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삼성 SDI,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심들이 시장에 몰렸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고민이 됐다면 이 박수범 이사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 머티리얼즈, CIS 그리고 KNS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구루 전문께서도 이 밸류 체인 쪽으로 필에너지 그리고 CIS 그리고 에코프로 BM 이렇게 또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